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 자매 모두 국제 결혼인데 4명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고 4명 모두 한국에 살게 될 줄은요. 한국 남자들이 매력적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인 것일까요? 정말 흔치 않은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사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즈키라고 합니다. 제겐 3명의 언니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 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 언니는 한국인과 결혼의 가정을 꾸렸죠. 셋째, 희나 언니는 서울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들은 종종 영상통화로 제게 한국 생활을 자랑하곤 했어요. 한국 음식이나 예쁜 카페, 그리고 언니들이 방문한 여행지의 모습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리 많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굳이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의 일상이 편안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도 언니들이 모두 한국에 가 있는 상황을 조금 불안해하셨거든요. 막내만은 곁에 남아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희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를 초대해 준 거예요. 언니가 만든 디저트와 한국에서의 일상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도 성인이니 이번엔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출국 전날 밤 부모님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미즈키, 한국에 다녀온다고? 설마 너도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은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같이 크게 한바탕 웃었어요. 엄마, 아빠, 나까지 한국에 정착하면 그땐 엄마 아빠도 한국으로 오세요. 제 농담에 엄마 아빠는 그럴까? 우리 모두 한국에서 살아버릴까? 하시며 장난을 치셨죠.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막상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부모님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우셨어요. 그런 표정을 보니 저도 살짝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농담은 농담일 뿐 저는 즐겁게 다녀오겠다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다였어요. 공항의 넓고 세련된 분위기, 체계적으로 정돈된 시설,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다국어 안내판까지 모든 것이 깔끔했어요. 저는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교통카드 하나만으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한국의 모습을 천천히 담아냈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울역에서 희나 언니의 카페가 있는 홍대 근처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지하철 내부도 너무 쾌적했어요. 승강장에는 깨끗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부터 바닥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지하철에서 가끔씩 나오는 음악도 왠지 모르게 신이 나서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희나 언니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정말 예쁜 분위기를 풍겼어요. 언니는 카운터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언니가 만들어준 디저트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완전 힐링돼. 고마워, 미즈키. 너도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손님들도 좋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 저는 언니와 함께 카페에서 일손을 도우며 한국의 분위기를 조금씩 체험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와 인사를 건넸고 언니도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일본에서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손님들과 직원 간의 거리가 가깝고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지 여행자의 시선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다가왔어요. 한국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언니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까지. 언니들은 제게 종종 한국 생활의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하면서 더 공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께 한 약속도 있었고 아직은 단지 여행 중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희나 언니의 카페에서는 작은 플리마켓 행사가 열렸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언니를 도우며 음료를 나르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 혹시 이 음료 어떻게 주문하나요? 저를 향해 말을 건넨 사람은 준호였어요. 준호는 검은색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참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용기를 내어 메뉴를 설명했어요. 준호는 제 말을 귀엽게 들어주며 웃었고 그 미소가 제 마음을 간지렸어요. 준호는 희나 언니의 친구였어요. 그는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되면서 언니의 카페에 들렀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준호와의 대화는 무척 반가웠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 가보면 좋을 곳들을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가볼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 온 여행이었고 부모님은 제가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고 준호와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냄새와 소리들이 저를 감쌌어요. 떡볶이, 호떡, 어묵. 일본에서도 이런 길거리 음식을 많이 접했지만 한국의 시장은 조금 더 활기차고 다채로운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이끌어 주었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서서 한번 먹어볼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미 어묵을 2개 사서 건네주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찜질방에서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했어요. 저는 찜질복을 입고 황토방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뜨거운 공기에 놀랐지만 점점 그 온기가 몸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땀을 빼고 나온 후에는 시원한 식혜를 마셨는데 그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준호는 머리에 수건을 양쪽으로 돌돌 말아 양머리를 만드는 걸 보여주며 장난을 쳤어요.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어요. 미술관에서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는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작품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섬세하게 감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미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그의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곳도 새로운 여행지 같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일본의 문화를, 준호는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예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준호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오늘은 반반씩 내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남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얼른 지갑을 꺼내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운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작은 차이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준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정말 좋아해라고 자주 말했지만 저는 고마워 정도의 대답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준호는 제가 그에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언니의 카페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미즈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기다려 주었어요. 미즈키, 우리가 서로 다르게 자라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천천히 이야기해. 저도 괜찮아. 저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오해들,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 주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천천히 맞춰 가기로 했어요. 준호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저의 한국 정착을 바라지 않았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과연 부모님께 준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저의 결정을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이제 진짜 큰 산을 넘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부모님께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간단히 제 일상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한국에 정착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언니들은 부모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고 저를 보시곤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미즈키, 한국 생활은 어때? 그냥 여행이니까 좋기만 하겠지? 엄마의 물음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야. 부모님은 저와 언니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심스럽게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들은 부모님을 위해 한식을 준비했는데 불고기, 잡채, 김치전까지 맛있게 드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살짝 안심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준호를 소개할 때였어요. 저는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준호를 초대했어요. 준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미즈키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시는 것 같았죠. 다행히 준호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부모님께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고 부모님은 차츰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미즈키, 혹시 너 한국에 머물 생각이니? 저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엄마, 저 사실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요. 준호랑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도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오셨죠. 미즈키, 우린 너까지 한국에 남을 줄은 몰랐다. 일본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잖니. 저는 부모님께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 언니들과 함께 지내며 생긴 안정감,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언니들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요. 부모님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밖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 내가 이기적인 걸까? 미즈키, 너무 자책하지 마. 부모님께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준호는 부모님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안내해 드렸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와 상인들의 따뜻한 인심에 감동하셨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편안해지셨어요. 또한 준호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의 한옥 마을을 구경시켜 드렸어요.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식 차를 마시며 부모님은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마음에 담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찜질방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식혜와 구운 계란을 맛있게 드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부모님은 차츰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미즈키, 너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 준호도 좋은 사람 같고, 우리도 한국에 자주 올게. 내가 잘 지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괜찮아.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준호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 부모님은 그를 믿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기 전 준호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그 사진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후에도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미즈키, 한국에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준호에게도 안부 전해줘.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사하며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 저와 준호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께서 제 한국 정착을 응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저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작은 반지와 함께 제게 청혼했어요. 그는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예쁘게 꾸며진 벤치에 저를 데려갔어요. 벤치에는 작은 꽃들이 놓여 있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미즈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동과 행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던 그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우리의 결혼 결심을 전했어요. 준호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은 영상통화를 통해 첫 인사를 나눴어요. 일본과 한국,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있었지만 두 가정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먼저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와 준호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양가 부모님이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괜히 긴장했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미즈키가 항상 한국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고 우리는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조금 어색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더 가까워졌어요. 결국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예식장과 편리한 준비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서로의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예단과 패백, 혼수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결혼식 자체보다는 가족끼리 소박하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예식 준비를 조화롭게 진행해 주셨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예식장은 서울의 한 한옥 스타일의 예식장이었어요. 푸른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미와 일본의 소박함을 함께 담은 결혼식을 꿈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과 함께 입장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주셨고 어머니는 뒤에서 제 드레스를 살포시 잡아주셨어요. 제 부모님은 내내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호의 부모님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제부터 우리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일본의 소박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저희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네주셨고 서로를 향해 예의를 갖추며 미소를 나누셨어요. 특히 패백식에서는 저와 준호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는데 부모님께서 덕담과 함께 대추와 밤을 던져주셨어요. 일본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문화였는데 부모님도 그 의미를 듣고는 흐뭇해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녹아 있었고 무엇보다 모든 가족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후 서울의 아늑한 동네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뻐서 매일 아침이 기대되었어요.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했어요. 부모님도 한국을 자주 방문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시고 아버지는 한국의 공원과 전통 문화 체험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은 한국 상인들의 따뜻한 인심에 감동하셨어요. 저는 준호의 응원에 힘입어 희나 언니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손님들이 제 디저트를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예기치 않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희의 한국 생활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삶의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